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정말 난리 났습니다. 큰 거 한 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누구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이제 측근 그룹이 있는데,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있겠죠. 최측근. 그 중에 한 명인 플라이처라는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프레드 플라이처,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부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어떤 정책의 아이디어라든가 기조, 방향 이런 것은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제안이 되고 그것을 취합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플라이처 부소장, 이 사람은 정말로 트럼프의 핵심 측근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찍힌 사진도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런 사진이 많이 나와요. 이 플라이처 부소장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충격적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패를 부리면은 참지 않겠다. 대한민국에 엄청난 불이익이 갈 것이다. 관세 협상 딱 한 번 한다 그러죠. 저는 그 한 번도 제대로 할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뭐 쭉 이렇게 살펴보니 D-1에 딱 한 번 만남을 갖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뭐 2+2 혹은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타결될 가능성도 뭐 약간은 뭐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막 퍼주기 하면은 뭐 마지못해 미국에서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핵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분명히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야 국회의원이죠.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이 많은데 조정식이가 이렇게 보이고 나경원 의원도 보이고 등등 하죠. 자, 여기서 이 플라이처 부소장이 무슨 말을 했느냐. 자,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충실하게 이제 기사를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옮겨오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미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 플라이처 부소장은 미국 워싱턴 DC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 13명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이야기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한국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야말로 이건 협박입니다. 그야 경고고 말이죠. 윤 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중국 외교보다는 미국 중심의 대미 외교에 공을 들였던 인물로, 그런 대통령으로 미국 워싱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코드 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는데, 돌연 뭐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교체가 돼버려가지고 미국으로서도 지금 적잖이 실망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하고 있다. 그 과정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되는 입장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내란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잖아요. 이런 것으로 내란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내란으로 몰아가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니까요.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거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는요, 쿠데타,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다라고 소위 이제 계몽령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몇몇. 자, 방미의원당 공동단장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에서 워싱턴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통상과 안보 문제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다. 지금 대통령을 인신구속하는 저게요. 미국으로서는 그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 대통령 역사가 우리보다도 뭐 아주 길잖아요. 대통령 숫자도 우리보다도 월등히 많고, 거기는 뭐 60명 가까이 될 거예요. 60명 정도 됩니다. 대통령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60명쯤 되는 대통령 중에 단 한 명도 구속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쪽 보수 대통령이 전부 이상하게 됐잖아요. 전부 탄핵당하거나 구속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망명 가거나, 뭐 박진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암살당하는 상황이 왔고요. 그런 식으로 이 비참한 어떤 상황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순수하게 국내적 이유라 보지 않습니다. 그 배후가 있다고 봐요. 저렇게 하는 것은. 이쪽 보수 쪽만 지독하게 악마화 시켜놓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 저는 북이 개입했다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적 이유만은 안 해요, 절대로. 그 뒤에 배경에, 배후에 뭐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북한, 지금은 중국과 북한이 같이 뒤에서 뭔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독하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뭐 부정선거 카르텔 이런 것은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그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플라이트 부소장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측 일부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받아쳤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민주당도 지금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이재명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껐어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쯤에 드디어 김대중부터요, 문재인까지도 손대지 않던 대북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국정원이 그걸 했지만 그것을 해낸 실질적인 인물은 이재명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이종석 이 라인이, 이종석이가 현재 국정원장 아닙니까? 노무현 때 여러 가지 어떤 대북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 그 이종석이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원단은요, 플라이츠 부소장의 해당 발언을 소개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소개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대화도 서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과감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러버렸습니다. 자,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는 전직 국무위원 출신이 9명이고요. 백악관 고위직을 지낸 인사 50여 명 등으로 구성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중에 핵심 싱크탱크로 지금 꼽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도 상위 레벨입니다. 이분은 플라이츠는. 예, 진짜 그야말로 핵심이죠. 예. 자, 지난 20일 출국했던 한미의원연맹 방미의원단은 물론이고요. 지난 24일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에 미국 출장길에 오르지 못했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 역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고위 인사들과의 미팅 일정이 잡혀 있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로 지금 보는 게 맞습니다. 이 플라이츠 부소장은요, 요 사진을 좀 내놓고 이야기할까요? 이런 사진에서도 보듯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막역하고요. 이분이 이제 그 플라이츠 부소장이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이고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CIA 2인자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그야말로 핵심 척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요, 진짜 우리가 이걸 이제 기대해도 되겠죠. 이런 큰 거 한 방. 물론 이런 물리적인 어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적 어떤 결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거대한 한 방,
이런 것이 오는 것을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플라이츠 소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참 많았는데요. 벌써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좀 다루고 그랬었습니다. 10시간 전 TV조선 트럼프 측근 여야 국회의원 13명 앞에서 윤부당한 대우 안 된다.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구속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대통령이 많은데도 구속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탄핵당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니까. 닉슨도 탄핵 안 당했어요.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자진 하야를 했죠. 그리고는 탄핵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아무도 사법 처리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게 뭐가 잘못된 나라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 당했거나 감옥 간 대통령들을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많구나. 대통령을 어떻게 저렇게 대우하나. 저것은요, 개망신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봐도 대통령을 저렇게 다루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 국민의 절반 정도가 지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뭐 상대 쪽에서 그냥 혁명군들이 군합발로 그냥 박살을 내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도요. 정상적인 어떤 그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불구속이고요. 수사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 사실 면책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국경 망신이고 나라 망신이고요. 이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대한민국이 허접해지는 겁니다.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라고. 저거는 그냥 대한민국이 발전한 나라인데 부국인데 그 속은 골마 있구나. 나라가 엉망이구나. 두 쪽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벌써 여기도 쫙쫙 나오죠. 중앙일보 트럼프 측근 윤 대통령 부당 대우 좌시하지 않겠다. 파이낸스 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당 대우하면 한국에 불이익 돌아간다. 쫙쫙쫙쫙 나오고 있습니다. 야, 대단한 파괴력입니다. 이게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좌익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침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저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친중으로 보고 친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미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김민석을 위시해서 쭉쭉 임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과거에 반미 활동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포진되고 있거든. 이런 자들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송진호 변호사가 이런 어떤 SNS를 올렸습니다. 얼마 전 조은석 특검이 오산 공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정확히는 오산 공군기지 내의 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다. 무인기 경로 궤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앙방공통제소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군사 보안시설이다. 관세 협상 등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어리석은 조은석 특검이 미국을 압수수색한 꼴이 된 것이다. 여기는 이제 미국 땅으로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고 분노를 자아냈다. 그야말로 이제 조은석이가 잘 걸렸다. 윤석열이 네가 한번 죽어봐라. 이게 사실은 두 사람 사이는 또 악연이더라고요. 검사로서 조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차에 특검까지 되었기 때문에 너 죽어봐라 이러다가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뭐 하이에나 같은 이런 짓을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에게도 엄청난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특검이 미군을 압수수색한 꼴이 되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시는 바와 똑같다 이러면서요 엄청난 어떤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재명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제가 끝나기 전에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한쪽 이야기만 하는 스타일이 제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잖아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도는 여기 드러나 있죠. 여기 미국 가서 이번에 말이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 트럼프 인사거든요. 반 트럼프 인사 브래드 시어먼이라고요. 미국 하원 의원인데 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한국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전쟁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종전에 대한 입장은 저쪽
친북 세력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저쪽 세력들은 계속해서 종전을 추구하고 있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이 진짜 이거 종전을 추구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니,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확성기 끊어버리고, 뭐, 바로 얼마 후에는 대북 방송 자체도 끊었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도 커요. 자, 이렇게 되자 우리 한국에서 간 김영배, 현재 민주당 의원이죠. 자, 종전선언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행동, 신뢰와 신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동으로 그 실천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문재인보다 더 나갈 겁니다. 저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은 이재명을 뭐 그들이 이제 수건을 몇 개 갖고 있는데 그 수건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인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척만 했지 실질적으로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기이한 현상이지만 실제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재명에게만큼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재명이 그동안 이제 그런 어떤 반국가 단체 같은 그런 성격의 세력들이 우매불만 꿈꾸던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재명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불사 이재명 앞에 거대한 하나의 힘이 나타났죠. 바로 그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하늘이 굽어 살핀 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바이든이라든가 뭐 그런 쪽의 그 인물이었다면요, 그냥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을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